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5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김세욱입니다. 배나은입니다. 미정일입니다.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민원연 주성치 하는 날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스크랩도 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나은 씨의 주성치 시작해 보시죠. 민원연 주성치 방송 갑질 특집. 힘차게 하랬더니 대본에는 힘차게 돼 있는데. 아니, 도대체 힘차게 그게 뭐냐고요. 저한테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할게요. 같은 말투로. 자, 오늘은 갑질 특집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특집 이름 듣고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모두 갑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경기 인천 지역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OBS 경인방송입니다. 네. 그런데 이 OBS가 IPTV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왜 통신사에 갑질을 당하는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국내 지상파 3사 KBS, MBC, SBS와 지역방송, 지역민방과 지역 MBC죠. 이 방송사들은 모두 유료방송 사업자, IPTV, 위성 케이블TV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자당 재송신료, CPS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유료방송사 입장에서는 돈을 내더라도 자사 이용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니까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OBS는 국내 지상파 방송 가운데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OBS가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KBS, MBC, SBS처럼 이렇게 콘텐츠 경쟁력이 높은 방송사들의 경우 IPTV와 같은 플랫폼과 프로그램 재송신 관련 계약을 맺을 때 좀 동등하거나 아니면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콘텐츠 경쟁력이 약한 방송사들의 경우 반대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이제 그래도 이제 OBS만 이렇게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이상하죠. 상당히 아무리 그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약자였다고 해도 너무 좀 일방적으로 이상한 계약을 처음에 체결했던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특히 다른 지역 방송사들 우리가 말하는 뭐 부산에 있는 방송 뭐 이런 모든 지역 방송사들은 다 재송신료를 받고 있는데 왜 OBS만 못 받는가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 방송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OBS와 같은 지역 방송인 KNN, 그러니까 부산 경남 민방은요. 네. 연간 5, 60억 원의 재송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 OBS는 지난 2012년 IPTV 3사와 프로그램 무료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자동 갱신한다라는 약정을 맺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OBS가 왜 이런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지 여기에는 또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네. 우선 OBS 개국 이전에 인천 경기 지역에는요 ITV라는 민영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사는 2004년 대주주의 경영 개선 약속 이행 거부 등으로 인해서 노조 파업, 사측의 직장 폐쇄 등으로 고난을 겪다가 결국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ITV 노동자들이 퇴직금까지 보태가면서 노력해서 새로 설립한 방송사가 바로 OBS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립을 했는데 갑자기 역외재송신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네. OBS는 이제 경기 인천 지역을 권역으로 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이 지역의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데 역외 재송신 허가를 받으면은 서울 지역까지도 방송 송출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자체 편성 50% 이상인 경우 이제 승인을 통해서 서울 지역의 그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는 정책은 방통위 이제 설립 이전에 방송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 방송위원회가 2004년 ITV 생존을 위해 마련했던 정책입니다. 네네. OBS의 경우 이제 자체 제작 비율이 100%니까 좀 자격은 충분했죠. 네.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한 방통위는 OBS 개국 3년이 넘어서까지 서울 지역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OBS의 전신인 인천방송 ITV의 경우 역외 재송신이 가능했는데 OBS는 안 된다고 하니까 OBS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서울 지역으로의 역외제송신은 OBS 개국 허가 당시 이제 그때는 방통위 전에 방송위 시절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국 이후 무려 3년이 넘도록 방통위에서 서울 지역 역외제송신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청 권역이 좁다 보니까 네. 그만큼 광고나 이런 게 붙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OBS의 광고 매출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적자가 좀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역외제송신 상태였기 때문에 IPTV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짜로라도 틀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광고 매출이라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애초에 그런 뭐라 그럴까 이상한 그 계약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이렇게까지 그 이전 방송위원회에서 약속한 상황과 다른 이런 것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을까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렇게 막아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죠? 당시 OBS 노조에서는요. 방통위가 SBS 이익을 지켜주려고 OBS 역외제송신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단 역외제송신이 허용되면 OBS가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가시청 지역으로 두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 방송인 SBS 입장에서는 같은 권역에서 경쟁사가 생기는 거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OBS 역외제송신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그 사람 중에 SBS 사장 출신인 송덕윤 씨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송덕윤 의원이 SBS를 위해서 방통위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비슷한 시기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은 종합편성 채널 설립을 추진했었는데요. 정부가 OBS를 좀 기진맥진하게 만든 다음에 종편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이 OBS를 인수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정치적 배경설도 돌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건 간에 OBS 입장에선 납득을 할 수가 없었겠죠. 심지어 당시 OBS 자본금은 250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역외제송신을 허용하지 않으면 거의 뭐 방송사로서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그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존 문제는 경영상 그 회사의 독립적인 문제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고 또 끌다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개국 3년 7개월이 지난 2011년 7월이 돼서야 방통위는 OBS 역외제송신을 허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좀 때는 많이 늦은 상태였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편이 다 출범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통위는 2012년 미디어랩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OBS의 광고 판매를 민영 미디어랩인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모두 대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 크리에이트는 OBS의 경쟁사인 SBS가 지분의 40%를 소유한 사실 이제 SBS의 자회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쟁사가 우리가 광고를 대신해주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OBS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상황이 좀 마음 편치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미디어 크리에이트의 결합 판매 비율이 공영 미디어 랩인 코바코보다 낮기 때문에 이 미디어 크리에이트를 통해 광고를 판매할 때 OBS의 매출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미디어 랩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방송 광고는 이제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다 대행을 했는데, 근데 미디어 랩법 시행 이후 OBS는 미디어 크리에이트의 광고 판매를 위탁을 하게 되고, 이제 코바코가 방송 판매를 대행해주던 시절 이제 광고 매출이 그래도 꽤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했던 것과 달리 이제 미디어 크리에이트에 위탁한 첫 해 2012년에 보면은 광고 매출이 7억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결합 판매라는 말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스로 광고를 판매를 할 만큼의 그런 좀 경쟁력 이런 것들이 없는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뭐 지역 방송이나 중구 방송이나 이런 좀 중소 방송사들을 위해서 이 큰 KBS, MBC, SBS와 같은 이런 큰 방송사들과 묶어서 같이 이제 광고를 판매를 패키지처럼 이제 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결합 판매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SBS를 묶어가지고 SBS 광고하고 싶은 사람에게 OBS도 좀 해라고 권할 가능성은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 근데 뭐 하긴 해도 뭐 비율을 줄인다든지. 미크리에서는 이제 그 결합 판매 비율은 고시로 이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데 얼마나 열심히 팔아주느냐를 좀 잘 알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미크리에서는 이제 미디어 크리에이트에서는 우린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섣부르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좀 의혹과 정황들은 계속 좀 나오는 상황인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OBS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대주주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제 역할을 못했던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OBS는 2011년까지 원래는 196억 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어떤 재무구조 및 경영 정상화 계획을 지키질 않아서요. 네. 2012년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주주라면 다른 주주들의 특히 증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네. 이 상황에 OBS 대주주는 임원회의에 나타나서 오히려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주문하는 등 자기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OBS를 이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네.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대주주는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본인은 이제 처음에 힘드니까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가 아까 말하는 그러니까 사실 OBS 얘기는 정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이에요. 대주주 진상 떨죠. 뭐 이렇게 바깥에서 진짜 정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걸 애초에 만들었던 그 ITV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의 1년을 막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이 OBS를 만들어서 다시 제대로 된 지역 방송을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어려움이 계속 부딪힌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사실 이제 다시 재작년인가요? 이제 재승인이 1년 조건부 재승인이 됐죠. 제어가가 됐죠. 그러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방송을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부적절한 대주주하고도 이상한 대주주하고도 계속 싸우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왔는데 지금 이렇게 IPTV 재송신료 문제를 강력하게 들고 나온 이유는 진짜 이거 아니면은 지금 콘텐츠를 만들 돈이 없다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에 애초에 어떻게 보면 불공정 계약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IPTV와 했다. 하지만 그 계약이 지금 이미 7년이나 유지됐다는 것이에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어떻게 남이 회사 거를 틀어주기만 하면서 그렇게 공짜로 틀어주기만 하고 그렇게 했는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죠. OBS 입장에서는 그냥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IPTV사들에게 재송신료를 좀 달라 계속 네.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 이제 벌써 7년이나 방송을 공짜로 틀었고 네. 이러니까는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근데 OBS 측에 따르면 이런 말을 꺼낼 때마다 IPTV 사업자들이 그러면 너희 채널 뒷번호로 이동해 그럼 좀 돈 줄게 뭐 이런 입장이거나 너희 계속 요구하면 서울권역에 이제 서비스 되는 거 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OBS 입장에서는 사실상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요구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OBS 입장에서는 또 경인 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방송이고 돈을 받으려고 시청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번호대로 이동하라는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네. 그래서 IPTV사가 채널 배정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OBS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네, 저희 민원련은 이 IPTV 측의 이런 행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IPTV법 17조 제1항 제5호는 IPTV 사업자들로 하여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 IPTV의 갑질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 제도 속에서 뭘 어떻게 건드리면 IPTV가 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IPTV도 이제 제어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어가에서 당신들이 제대로 된 갑질을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뭐 부당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시비를 걸면서 그러니까 위법행위죠. 아니면 탈법? 뭐 완전히 탈법은 아니지만 살짝 위법한 뭐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어가를 가지고 제어가 카드를 가지고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IPTV의 제어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31일에 IPTV 3사에 대한 제어가를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제어가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회에서는 IPTV 사업자들이 현재 유료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성장 가능성에 비해 협력 업체들과의 상생에 대한 이런 실적이나 계획이 미흡하다 지적을 하면서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제어가 조건이 부과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이번 달 말 정도 20일 이후에 아마 제어가 교부증이 나가게 될 텐데요. 이때 이제 이 교부증에 IPTV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시정하고
OBS에 적정한 수익을 배분하라 이런 조건을 그 정보통신 과기정통부가 붙여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의 역할도 좀 중요합니다. 지금 OBS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에 처음으로 재송신 대가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요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6년 제정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유료 방송 사업자 중 한쪽에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초 방통위가 역외정송신 문제나 불공정한 광고 결합 판매 제도 등으로 OBS의 재정 위기를 부채질하지 않았다면 OBS가 이런 을 중의 을 입장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 OBS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냥 이제 방송 사업자의 고충 정도로만 또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치면요, 세상에 억울한 사업자가 방송 사업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민원연은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평도 쓰고 연대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민원연은 이번 사안을 OBS라는 방송 사업자의 문제로만 이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OBS가 계속해서 불공정한 계약 상황을 떠밀리듯 강요당할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천만의 수도권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잠식으로 인한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고용 불안은 컨텐츠 투자 감소, 즉 OBS가 어떻게든 지켜내고 있는 이 100% 자체 편성이란 가치를 뒤흔들 수밖에 없고 이건 결국 시청권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지역 시민단체나 언론단체에서 지역 방송에 대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편성의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지역 민방 같은 경우는 보도와 지역 정보 프로그램 등 이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은 이제 키스테이션이라고 하죠. SBS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키스테이션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걸 저희는 수중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거의 모든 지역 민방의 수중계 비율이 70% 정도가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00% 자체 제작을 유지하고 있는 OBS의 노력은 분명히 평가해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구를 합니다. 네. 통신재벌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방송의 중요한 가치인 지역성과 다양성을 이제 볼모 잡는 상황은 이미 6년이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나 과기정통부의 책임 있고 공정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저는 아무튼 OBS에 대해서 늘 약간 마음이 두 가지 양가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우리가 그 경인방송 예전 시절 때부터 막 너무 많이 도와달라 시민사회로부터 그렇게 시민사회에게 요구하고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정상화가 안 되니까 여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줘야 돼라는 고민이 사실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의 OBS가 그 이상한 대주주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막 특집으로 전화 통화해가지고 뭐였죠? 영화 이야기 그거 그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방송은 절대 중단되지 않고 시간대 보도에서는 막 정말 완전 말도 안 되는 보도 막 나오고 이런다는 그 문제를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조가 정말 열심히 대응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0% 자체 이 편성이라는 것이 이런 작은 방송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실하고 맨날 영화만 틀어주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OBS 그런 점이 있다. 그런데 이게 그냥 SBS 그 키스테이션 방송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틀어주는 지역에 있는 민방보다 훨씬 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지상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 우리 그 이봉호 활동가 출연했던 그 방송 있잖아요. 그것도 뭐였지? 선거 007인가 이래가지고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그 지역 선거에 대해서 경인 지역 관련된 선거에 대해서 비교적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 방송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 해서든 굉장히 큰 민폐 무슨 막 국고를 지원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 아닌가. 우리가 이거보다 더 열악한
공동체 라디오나 이런 데도 우리가 지원하자고 하는 판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OBS에 대해서 이 IPTV가 이렇게까지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그러니까 힘을 우리가 그야말로 응원을 하고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조건부 거기 뭐 붙이자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과기정통부가 해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대가검증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요. 하염없이 또 늘어질 수도 있어요. 대가검증위원회가 뭐 운영된다고는 하지만은 그 OBS에서 원하는 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뻗팅기지 말고 좀 이 IPTV가 성실하게 이 뭐랄까 협상에 응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식적이고 공정한 협상만 하면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IPTV의 변화를 좀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제가 이 문제를 알고 OBS가 되게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이 문제가 있을 때 IPTV가 만약에 제어가가 중단돼서 나에게 내 생활에 불편함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난 하거든요. 그러니까 IPTV가 없으면 당장 집에서 보는 저는 IPTV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작은 OBS의 문제 그거 하나 때문에 IPTV 제어가를 해주지 말아라 이런 말에 동의할까 그것에 적극적으로 어떤 운동의 개념으로 이것을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IPTV의 갑질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그냥 귀찮아 그거 뭐 어찌됐든 간에 IPTV 난 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IPTV가 알고 갑질을 하는 거지. 자기네 권력이 너무 쓸 필요가 없다. 너무 센 거죠. 예,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이렇게 국민에게까지 막 기대서 우리가 막 시민단체가 막 힘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방송통신 그러니까 정부가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건데 모든 것을 그냥 시장 상황에 맡겨서 갑질하는 사람이 갑질하고 힘 세니까 그냥 이기고 지고 이렇게 놔두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좀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IPTV가 다 통신사 대기업 통신사죠. 네. 그렇죠. SK, LG, KT 3사에. 예. 오늘 갑질 특집이니까요. 또 다른 갑질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네, 이번엔 새로운 막 갑질 사례는 아니고요. 네. 지난 갑질에 대한 지상파 3사의 대처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 3일 제55주년 방송의 날 축하회원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도 했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방송의 날은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정권의 방송 상황에 대한 규탄과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영진에 대한 성토의 자리였는데요. 네. 작년 방송의 날 기념식 당시에는 전국 언론노조 KBS, MBC 본부가 파업을 앞두고 있었고요.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축하연 장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낙연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또 여야 교섭단체 대표 모두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대신 보내겠다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읽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행사 직전에 자기도 안 오겠다고. 뭐야? 네, 그러니까 안 올 생각